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일단 파이썬이라는 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한 종류죠.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뭔지부터 아셔야겠죠. 그러니까 언어잖아요, 그죠?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컴퓨터한테 뭔가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뭔가를 마련을 하고 그 규칙대로 컴퓨터가 일을 수행하게 하는 거를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한테 뭔가를 시켜야 될 수 있잖아요. 있어야 되죠. 자, 그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한테 컴퓨터야 1과 1을 더해줘. 자, 이렇게 컴퓨터한테 시키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시키고 싶은 거를 이렇게 쭉쭉 나열을 하는 게, 자, 요게 이제 소스 코드가 되는 거죠. 컴퓨터한테 시키고 싶은 일을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한글로, 그죠? 한글로 컴퓨터한테 일을 시켰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렇게 한글로 일 시키면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please 1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까요? 이것도 못 알아들어요. 영어긴 하지만 컴퓨터는 영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컴퓨터는 계산기잖아요. 그죠? 숫자밖에 몰라요. 숫자밖에. 자, 그래서 이렇게 1 플러스 1 이 정도는 알아들어요. 이 정도 알아듣는데 요거를 1 플러스 1 한다고 해서 이 컴퓨터가 2를 우리한테 보여주진 않아요. 컴퓨터가 1 플러스 1을 해서 2를 계산을 해내긴 하지만 계산해내고 끝입니다. 그럼 우리가 얘가 계산해서 2가 나왔는지 어땠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죠. 자,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싶으면은 이걸 컴퓨터한테 또 명령을 해야 돼요. 1과 1을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여달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보여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보여달라고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컴퓨터가 알아듣게 하려면 101010 이런 이진수로 명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로 프로그래밍 하라고 하면은 벌써부터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익숙한 언어, 한글이지만, 자,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는 보통 미국 쪽에서 많이 발전을 했고 역사가 거기가 깊기 때문에 보통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도 영어가 우리한테 좀 익숙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보여줘, 출력해줘, 약간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라고 해봅니다. 영어로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건 못 알아들어요. 역시 컴퓨터는 프린트라고 못 알아들어요. 자, 대신 이걸 누가 알아듣냐면 파이썬이 알아듣습니다. 파이썬이 프린트 하면은 뭔가를 출력해 달라는 거구나 해서 파이썬이 알아듣고요. 그 파이썬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서 컴퓨터한테 전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거죠. 파이썬이 누구랑 컴퓨터와 개발자 사이에 중간에서 컴퓨터와 개발자의 소통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파이썬만의 어떤 약속된 이런 문자들, 문장들, 문법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약속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속들을 체계화해가지고 그거를 언어처럼 만든 게 파이썬 언어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언어들이 어떤 약속인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그거를 체득해서 파이썬 언어를 이용해서 컴퓨터랑 소통하는 게 목적인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씩 이제 살펴볼 건데, 다 아시겠지만은 가장 기본이 뭐냐면, 가장 기본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를 컴퓨터한테 시키고 나면은 컴퓨터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장 처음에 배우는 게 출력이에요. 출력. 자, 출력. 모든 언어에 이렇게 출력 명령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파이썬 언어로 출력은 어떻게 한다? 자, 다시 파이썬아 1과 1을 출력해줘.
이건 한글이죠.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걸 파이썬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프린트 그리고 1 플러스 1. 이 내용을 파이썬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이썬은 요거 보는 순간 이런 느낌으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출력을 하라고 했잖아요. 1 플러스 1. 그럼 이 일을 출력을 하겠죠. 그럼 어디에 출력하냐 이거예요. 자, 이 프린트 명령을 쓰면 기본적으로 여기 콘솔 창이라고 불렀죠, 여기를 제가. 자, 여기에다 출력을 해줍니다. 자, 여기가 아주 기본적인 컴퓨터와의 소통 창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가 뭔가를 보여줄 때 기본적으로 여기다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은 이 런을 누르셔도 되고, 커서가 여기 소스 코드에 있을 때 컨트롤 엔터 이렇게 눌러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시면 돼요. 자, 프린트는 이제 이게 끝이에요. 보시면 프린트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괄호, 소괄호를 열고 닫고 보여달라고 하고 싶은 값을 괄호 안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5, 그럼 5가 나오고요. 100, 자, 100이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숫자만 출력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다루다 보면은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를 더 많이 다루죠, 그죠? 자, 그래서 문자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자, 보통 프로그래밍 기본 세팅을 마련하고 최초로 하는 게 관례적으로 헬로 월드라고 많이 출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되는 부분이, 제가 출력을 할 때 헬로 월드 출력할 때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안 하고 쌍따옴표를 양쪽에 붙였죠. 자, 그래서 이 쌍따옴표를 반드시 붙여야 되는데, 요거의 역할은 파이썬 문법과 그냥 문자를 구분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 소스 코드에다가 작성하는 모든 건 다 이렇게 아무거나 작성을 해도 이건 다 어떻게 파이썬이 이걸 해석하려고 들어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문법인가 체크를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문법이면 에러를 내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이상한 문자를 파이썬한테 시킬 리는 없잖아요. 우린 그냥 이거를 문자 그대로 S, L, E, K 뭐 의미 없는 문자지만 이거를 표현하고 싶을 뿐인 거죠. 자, 그럴 때는 파이썬의 이런 명령 문법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건 일반 그냥 단순 문자라라고 쌍따옴표로 감싸서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는 소문자 HELLO, WORLD로 이루어진 문자를 그냥 쫙 출력을 해주는 거고, 얘는 이거는 헬로 월드라는 파이썬 문법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겠죠. 당연히 없겠죠. 자, 그래서 문자를 표현하실 땐 반드시 따옴표, 쌍따옴표를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네 가지 구성 요소, 프로그래밍을, 소스 코드를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4대 요소라고 부르고 싶어요, 저는. 4대 요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값이 있어요.
변수가 있고, 조건문, 반복문. 이 네 가지로 거의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네 가지만 알아도 웬만한 거 다 만드실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차례차례 살펴볼 겁니다. 자, 값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소스 코드 상으로 뭔가를 표현할 때 현실 세계에 뭔가를 표현하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 하는 일이라는 게 결국 현실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그럼 현실 세계의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다 뭘로 표현한다? 이런 숫자나 문자 표현을 하겠죠. 이런 걸 통틀어서 데이터 또는 값 이렇게 불러요. 자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값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자, 값이 단순하게 딱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여기서만 봐도 숫자가 있고 문자가 있잖아요. 그죠? 자, 요거의 차이를 보시려면은 요 1 플러스 1과 요 두 개의 차이를 보시면 돼요. 자, 요걸 하기에 앞서서 요거 먼저 볼까요? 요 10과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실행했을 때 둘 다 10이란 말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근데 딱 봐도 이거는 지금 표현 자체도 다르죠. 이 두 개의 값은 다른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값을 사용할 때 이 값이 서로 다른 유형의 여러 가지 값이 있어요. 생긴 건 똑같아도. 자, 그거를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파이썬은 다른 언어에 비해서 그게 심하지는 않은데 좀 유연한 편입니다. 이런. 그래도 최소한 몇 가지 핵심적인 타입은 아셔야 되거든요. 자, 이게 똑같이 10으로 나오지만 작동이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르냐면 더해보면 알 수 있어요. 10과 10을 더하고 요 10과 10을 더하면 위에 거는 20이 나오고 밑에 건 1010이 나오죠. 자, 그래서 당연히 숫자 두 개를 더하면 요거는 산술 연산이 돼서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산술 연산이 되겠죠. 그래서 20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 자, 요거 숫자처럼 보이지만 숫자가 아니죠. 이거는 1이라는 문자와 0이라는 문자가 나열된 겁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우리 눈에는 10처럼 보이겠죠. 자, 그래서 요거 문자를 더하기로 더하면 문자 합치기로 가요. 그래서 똑같이 생긴 10 같아 보이지만 완전 타입이 다르다 이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하나 더 10.0. 자, 사람이 보기에 10과 10.0은 완전히 똑같은 값입니다. 그죠? 근데 컴퓨터가 봤을 때 이 두 개의 값은 완전히 다른 값이에요. 자, 완전히 다른 값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컴퓨터는. 그러니까 이렇게 값이 여러 유형이 있다라는 거를 일단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값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값이 다르면 작동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자와 숫자를 더하려고 하면 서로 다른 유형의 값이잖아요. 그렇죠? 에러가 나죠.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계산되게 하려면 두 개를 일치시켜 주셔야 돼요. 10을 문자로 바꾸시거나 요거를 숫자로 바꾸시거나 그런 변환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값을 다루는 것이다. 프로그래밍은 결국 값을 다루는 것인데 그 값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자,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값과 연관이 돼서 이제 이 변수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자,
변수. 자, 변수는 뭐냐면 일단 이 변수를 가장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공간, 상자, 그릇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변수를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다? 뭔가를 저장하는 용도죠. 자, 그래서 변수는 프로그래밍에서의 변수는 자, 뭔가를 저장하는 용도. 그 뭔가는 바로 값입니다. 값. 값을 저장하는 용도로 쓰이는 게 이제 변수예요. 자, 그래서 이 변수는 되게 사용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숫자 말고, 특정 이런 숫자 말고, 또는 이런 문자 말고, 아까처럼 제가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사실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AAA라고 해볼게요. 자, 요거는 지금 제가 막 적은 거잖아요. 파이썬이 이게 뭔지 몰라요. 하지만 파이썬이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equal 하신 다음에 대충 10 이렇게 넣으면 파이썬은 이제 이 AA를 뭐로 알아듣는다? 10이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이렇게 10을 출력을 하던 걸 요거 잠깐 지울게요. 자, 주석 처리할게요. 주석도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10이 출력이 되죠. 맨 밑에 거. 요거를 이제 AAA로 바꿔도 요거 이제 괜찮다 이거예요. 우리가 AA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렸기 때문에 파이썬이 이제 알아들어요. 똑같이 1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변수입니다. 10이라는 값을 저장한 거죠. 자, 그래서 변수, 파이썬에서 변수는 되게 간단해요. 그냥 요거 변수명, 변수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건 값이죠. 그래서 대입 연산자 왼쪽에 있는 변수에 오른쪽에 있는 값을 대입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입 연산자다. equal. 요게 수학에서는 동등비교 연산자지만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대입 연산자라고 불러요. 대입 연산자. 자, 뭔가 대입한다는 얘기겠죠. 뭘 대입하냐면 오른쪽 거를 왼쪽에 대입한다 라고 딱 요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오른쪽 왼쪽이 딱 나뉘죠. 오른쪽에는 값이 와야 되는 거고요. 왼쪽에는 공간이 와야 되는 거죠. 공간이라면 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10에다가 뭐 AA. 자, 이렇게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무조건 공간을 의미하는 변수가 왼쪽에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변수를 만들고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한 것이다. 그리고 우린 그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변수를 사용할 때는 변수명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수를 만드는 것까지 같이 했죠. 자, 그럼 변수를 왜 쓰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오케이, 뭐 변수 만들어서 값을 저장하는 거 알겠다 이거예요. 자, 그럼 왜 쓰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사용하는 목적은 뭐 일맥상통하는 건데 굳이 나눠보자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값의 재활용이고요. 변하는 값을 표현하기 위한. 자, 해서 무슨 말이냐면 1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 위에 거 좀 주석 처리를 좀 할게요. 자, 주석 처리는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 소스 코드가 위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읽히거든요. 한 줄 한 줄. 자, 근데 파이썬이 한 줄 한 줄 읽는데, 자, 이렇게 샵 앞에 샵이 붙어가지고 녹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그냥 실행 대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건너뛰고 요거 실행하고 요거 실행하고 요거 실행하고 요거 실행하고 이런 거는 다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요걸 주석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뭔가 코멘트를 달거나 아니면 특정 라인의 코드를 내가 잠깐 실행시키고 싶지 않을 때 주석을 이용해서 잠깐 제외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앞에다가 샵 버튼, 그러니까 샵 문자를 넣어주시면 되고, 단축키도 있어요.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컨트롤 슬래시 하시면 돼요. 다시 누르면 풀리고요. 이런 식으로 토글 형식으로 주석을 설정했다 해제했다 할 수 있고요. 여러 줄도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똑같이 컨트롤 슬래시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석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하시고, 좀 복잡한 코드에는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멘트를 달아놓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일단 위에 여기까지 쭉 긁어서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딱 10 하나 나오죠? 자, 그러면 제가 10을 5번 출력을 하고 싶어요. 10을 5번. 자, 그러면 요거 똑같은 거를 이렇게 5번 하면 되겠죠? 10이 5개 나와요. 자, 근데 뭐 이게 우리가 서로 다른 10을 출력한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그냥 10 똑같은 숫자 5개 그냥 출력하고 싶었던 것 뿐이죠. 똑같은 숫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10을 5번 출력한 걸 20으로 바꾸고 싶을 수 있죠. 20으로 5번 나오게 하고 싶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여기도 20, 여기도 20, 여기도 20, 여기도 20, 여기도 20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거를 똑같은 숫자라고 보고 똑같은 숫자 5번 나오게 하고 싶은 건데, 이건 지금 똑같은 숫자가 아니죠. 물론 20은 똑같은 숫자긴 한데, 얘네들이 이 숫자에게 우리가 만약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얘네들은 주민등록번호가 다 다를 겁니다. 그죠? 서로 다른 20이 5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30으로 바꾸려면 5개 다 바꿔야겠죠. 5개 존재하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값의 재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30이라는 값을 우리가 하나의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의미를 5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쓸데없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도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재활용하자 이거예요. 30이라는 거 하나만 딱 넣고 30이 필요하면은 또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는 30 계속 쓰자 이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상수로 표현하면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 변수라는 거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30을 넣어 두시면, 자, 이제 우리가 30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A는 30이니까 30이 저장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5번 하면 역시 30이 5번 나오죠. 하지만 요거는 위에 거랑은 다르게 정확히 같은 30, 그죠? 주민등록번호가 같은 30 하나가 5번 출력이 된 거예요. 자, 그 차이를 이제 아시겠죠? 이게 이제 값을 재활용하는 거죠. 30이라는 값을. 자, 이 5개가 정확히 같은 값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값이 바뀌면 그 값을 쓰고 있는 곳은 모두 바뀌겠죠. 이게 이제 값의 재활용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만 하고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값의 재활용을 이렇게 숫자로만 하면은 좀 이제 안 와닿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자기소개로 한번 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홍길동입니다. 자, 요거를 자, 이제 이 자기소개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엄청 큰 프로그램이어서 곳곳에 여러분들의 자기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자, 제가 뭐 이어서 붙이겠지만 여기저기 파편을 내가지고 이런 코드들이 계속 삽입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제 이게 방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숫자든 문자든 간에 여기가 지금 딱 상수값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서로 다른 3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홍길동이 나이를 1살 먹으면 얘가 이 멘트를 절대 안 바꾸고 싶어도 안 바꾼다고 마음을 먹어도 나이 변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여기를 계속 1년마다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 찾아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요 코드가 100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요 100줄 다 찾아서 교체를 해야지 어디는 교체하고 어디는 교체하지 않으면 이상한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이거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자, 그래서 이게 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문제의 원인 뭐예요? 홍길동의 나이는, 자, 홍길동은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나이를 표현하는 것도 딱 한 개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10개의 31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홍길동은 하나인데 나이가 지금 10개인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길동의 나이를 표현하는 걸 딱 하나 만들고 홍길동의 나이가 필요하면 그거를 재활용해서 써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요거를 제일 간단하게 이 사이에다가 변수를 집어넣어 볼게요. 자, 문자열을 2개로 쪼갭니다. 이렇게. 자, 일단 제일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31 컴마로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띄어쓰기는 일단 무시하시고요. 자, 이렇게 값을 컴마로 구분지어서 프린트 안에다 넣어버리면 순차적으로 문자로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요. 자,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귀찮으니까 이거 복사해서 이렇게 바꿔보고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이제 31살이 되는 거고. 자, 뭐 달라진 건 없어요. 우리가 문자에서 숫자로 바꿨을 뿐입니다. 나이를. 자, 그리고 이제 이 나이를 지금 30일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인데 12개의 30일을 각각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변수 하나 만들어서 홍길동의 나이를 의미하는 30일 넣어주시고 홍길동의 나이가 필요한 곳은 다 뭘로? 직접 30일 쓰는 게 아니라 요 age라는 변수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죠. 자, 역시 요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 31이란 거 딱 하나 존재하는 거죠. 이 코드에서 숫자는 딱 한 개입니다. 31. 실행은 잘 되고요. 홍길동 나이가 한 살 증가하면 이제 얘만 바꿔주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보세요. 홍길동의 나이뿐만 아니라 홍길동이 이름을 개명할 수도 있거든요. 홍길순으로. 그럼 얘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속 자주 변하는 값이 있다. 변하는 값을 이렇게 그러니까 변수가 아닌 특정 값으로 고정해버리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변하는 값은 다 뭘로? 변수로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 출력, 프린트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 콘솔창에 출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4대 요소 중에 값은 여러 유형이 있고 그 유형에 따라서 작동하는 방식도 표현하는 방식도 다 다르다 그랬죠. 자, 그리고 그 값을 재활용하거나 변하는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변수라는 저장소 개념을 도입을 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오버했는데 10분 쉬었다가 8시 10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